안녕하세요. 21학년도 9월 모평 화학2 문제 같이 살펴볼 손은정쌤입니다. 우리 이제 화2 문제들 쭉 살펴보기 전에 쌤이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할 텐데요. 또 그 총평을 하기 전에 쌤이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했어요. 쌤이 1교시 때 시험 감독을 들어갔거든요. 1교시 끝나고 친구들이 막 이러더라고. 와, 야, 예술지문, 와, 엄청 어려워. 막 이렇게 시작한 하루가 화학2로 정말로 두뇌를 풀 가동하면서 한 200% 쓰면서 마무리됐으니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시간들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온 우리 친구들 정말로 수고하셨고요. 이제 쌤하고 어떤 문제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지 정리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혹시 이렇지 않았었는지 싶어요. 자, 익숙한 문제 유형들이 느껴지셨습니까? 우리가 선생님이랑 같이 예전에 수능 개념부터 시작해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거쳐서 몇 번 공부했던 바로 그 문제 유형들이 몇 가지 눈에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자, 그런과 동시에 분명히 아는 자료인데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자료인데 그 미묘하게 형태가 바뀌어서 나온 자료들도 있었어요. 자, 이 1번과 2번과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1, 2, 3페이지랑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문제는 뭐였냐면 4페이지요. 참 4페이지는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한마디로 어떻게 느꼈냐면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문제 풀면서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쌤도 문제를 풀었어요. 특히 18번이랑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분명히 이렇게 접근하면 나올 것 같은데 계산할 때 숫자들이 딱딱딱 나눠 떨어지지도 않고 뭔가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놓친 것 같고 이것도 해석해야 되고 저것도 해석해야 되고 자료가 정말로 많았던 것 같아요. 쌤이 느꼈을 때는 4페이지에 있는 18번, 19번이 킬러 문제잖아요. 그 킬러 문제들이 이전 시험들보다도 더욱 잔인하게 돌아왔다라고 좀 느껴졌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일단 우리 한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자주 보아왔던 자료의 형태가 거의 그대로 나왔던 거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산염기 평형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물론 15번 말고도 이러한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들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공부해야겠어요? 그쵸. 쌤이 뒤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동안의 기출들 그리고 연계교재들 다시 한번 꼭 살펴보면서 정리하시면 1번과 같은 유형들은 우리 친구들 충분히 다 해결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아는 자료인데 미묘하게 형태가 바뀌어서 그래서 왠지 모르게 어렵게 느껴지는 자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해결법은 1번과 똑같아요. 기출문제 그리고 연계교재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개념 정리 계속 하면서 문제를 보면 맞아, 이러한 개념들이 나올 때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를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문제들이 10번 그리고 13번, 17번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10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상평형과 관련돼서 물질의 상태를 물어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올 수 있네 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 문제는 농도랑 관련된 문제였는데 우리 농도 변환에 대해서는 많이 했어요.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만약에 13번 문제가 난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 쌤이 좀 이따 해설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료에서 조건 하나를 살짝 숨겼더니 우리가 어렵게 느꼈을 뿐입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자,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랑 관련된 문제였는데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그 많은 문제들에 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다만 자료 형태가 미묘하게 바뀌어서 자, 이런 느낌들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번과 2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4페이지에 있는 문제예요. 20번은 솔직히 선생님이 느꼈을 때는 그동안 나오던 애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느낌이. 근데 18번과 19번이 좀 어려웠을 거고요. 아마 얘네들이 우리 등급을 나누는데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쵸. 1번, 2번은 선생님이 공략법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출문제들 많이 보고 그리고 개념 정리 꼭 다시 한번 하라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공략이 됩니다. 그런데 3번 같은 그런 킬러 문제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실력을 다 줘야죠. 그리고 이 실력은 하루아침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고민하고 아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쌓여야만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연계교재에 있는 문항들 볼 때 아 그냥 문제 풀고 답이 나왔어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자료를 줬을까? 아 여기서 추가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좀 스스로 고민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남은 시간 동안 이 숙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고요. 우리 12월에 수능 끝나고 아 선생님 저 정말 잘 봤어요 라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수강 후기 남겨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쌤하고는 해설 강의에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 봐요.